뻐드렁니처럼 툭 튀어나온 앞니, 널쩍하고 두툼한 꼬리. 아마 귀여운 비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작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이들은 지름 수십 센티미터의 나무쯤은 거뜬히 쓰러뜨리는 괴력의 나무꾼이죠. 또 여기서 뜯어낸 수많은 나뭇가지로 강에다가 거대한 댐을 지어 겨울을 나고 천적을 피하는 등 무척이나 신기한 생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불과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렇게나 거대한 비버가 살았었다는 사실이죠. 때는 1837년 미국 오하이오주.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사무엘 힐드레스는 뇌시포트 지역 주변 습지에서 거대한 두개골 화석을 발견합니다. 1년 뒤 고고학자였던 존 엘 포스터는 이 화석을 보고는 비버와 꼭 닮은 동물이라고 생각해 라틴어로 비버란 뜻이 담긴 카스토르를 붙여 카스트로이데스 오하이오엔시스로 명명했죠. 비버의 두개골과 비교한 사진인데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앞니 길이만 무려 15cm에 달했으며 몸 길이는 최대 2.2m에 몸무게는 100kg이 넘는 개체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거의 농구선수와 맞먹는 체격이죠. 이들의 꼬리 너비는 약 12cm로 비버보다는 상대적으로 좁고 가늘었지만 화석이 발견된 지역이 습지였다는 점과 넓고 큰 빗발과 물갈기 흔적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비버와 마찬가지로 반수생동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는 내용들이었죠. 다만 한 가지, 바로 카스트로이데스도 나뭇가지로 거대한 댐을 건설했을까에 대해서는 고생물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발견 초기 일각에서는 이들의 뇌의 크기가 몸집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비버처럼 댐을 건설할 수준의 지능은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던 1905년 오하이오주 뉴 녹스빌에서 카스트로이데스의 두개골 화석이 발견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화석이 발견된 곳이 마치 비버가 만든 댐처럼 보이는 높이 1.2m, 지름 2.4m의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둥지였다는 사실인데요. 이 발견을 근거로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이들 역시 비버처럼 나무를 쓰러뜨리고 나뭇가지들을 걸어 모아 댐을 만들었을 거라고 주장했죠. 현생 비버가 만든 댐 중에는 그 길이가 최대 850m에 달하는 것도 있는데 과거 이렇게나 거대했던 고대 비버가 댐을 건설했다면 그 크기는 또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질 않네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965년 미국의 포유류 전문 고생물학자 루벤 스턴트는 비버 앞니의 끝은 마치 가느다란 끌처럼 생겨 나무를 효율적으로 자를 수 있는 반면 카스트로이데스의 앞니에서는 이런 구조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이들은 나무를 잘라내지 못했고 따라서 댐도 지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죠. 뒤이어 앞니의 각도로 봤을 때 나무를 자르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거라는 주장. 또 이들이 살았던 플라이스토세의 나무 화석 중에서는 카스트로이데스 앞니의 모양이나 각도와 일치하는 절단 흔적이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 많은 과학자들이 이들의 댐 건설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 주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는데요. 캐나다 자연사 박물관의 나탈리아 립친스키 박사는 비버과는 약 4천만 년 전 땅을 파고 사는 설치류들 사이에서 처음 나타났고 약 2400만 년 전 나무를 먹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현대 비버와 카스트로이데스 그리고 디포이데스 속이 분화되어 나왔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디포이데스는 현생 비버처럼 나무를 먹고 수확하며 댐을 짓고 살았을 거라고 추측했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고생물학자들은 디포이데스와 가장 가까운 카스트로이데스 역시 댐을 건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파소리얼 개통구는 물에 살지 않고 땅에 굴을 파는 비버과를 뜻하는데 이들 중 팔라에오 카스토르라는 녀석은 특이하게도 나선형 모양의 땅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학자들은 이 땅굴 화석을 보고는 악마의 코르크 따개라고 불렀고 언감생심, 고대 비버의 소행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화석화된 식물의 일종이라고 여겼죠. 생각보다 비버의 진화사가 특이하고 재미있지 않나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저히 결론나지 않을 것 같던 거대 비버의 댐 건설 논쟁에 결정타를 날리는 한 방이 나왔으니 바로 2019년 해리엇 와트 대학교의 고생물학 연구원인 테사 플린트의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11마리 카스트로이데스의 뼈와 이빨 화석에서 콜라겐을 추출한 뒤 탄소와 질소 동위 원소를 분석해 이들의 식단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카스트로이데스는 나무 껍질을 먹는 대신 수령 같은 거대한 수생식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즉 비버와는 달리 나무 껍질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를 가져와서 댐을 건설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게 그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댐 건설 논쟁은 둘째치고 왜 거대 비버들은 1만 년 전 모조리 자취를 감춘 걸까요? 설마 또 인간 탓일까요? 다행히도 인간이 이들을 멸종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거대 비버의 주된 멸종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죠.
지난 2011년 유타대학교 고고학센터의 타일러 페이스 박사는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높아졌는데 이는 식물체 내에 질소 함유량 감소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식물의 영양가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는 당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했던 북미 대륙 거대 동물군의 멸종을 불러왔고 큰 수생식물을 먹고 살았던 거대 비버 역시 영양 결핍으로 멸종하게 된 겁니다. 한편 이와 다른 시각도 있는데요. 2019년 웨스턴 대학교의 프레드 롱스타프 교수는 1만 년 전부터는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북미 대륙의 기후도 점차 건조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스트로이데스가 서식하던 습지나 호수가 말라붙어 초원지대로 변했고 그 결과 이들은 서식지를 잃고 멸종했을 거라고 주장했죠. 반면 나무로 댐을 지어 서식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현생 비버들은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경쟁 우위에 서게 됐고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생존해 지금까지 삶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즉, 별거 아닌 것 같은 댐 건설 여부가 한 종의 생사를 갈랐던 거죠. 이제는 사라진 곤만한 비버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현재 지구상에 남은 비버는 단 2종. 미래에 펼쳐질 환경 변화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요? 댐 건설이 아닌 전혀 색다른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비버가 등장하지는 않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